안녕하십니까, 홍파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상 클래스란 무엇일까요? 자, 두 가지 측면, 정의와 형식을 통해서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상 클래스는요, 객체를 만들 수 없는 클래스입니다. 객체를 만들 수 없는데 왜 클래스가 필요할까요? 자, 추상 클래스는 스스로 객체를 만들 수는 없지만 자식 클래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객체 생성이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진 클래스가 바로 추상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어떻게 추상 클래스를 선언할 수 있습니까? 바로 abstract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추상 클래스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다음과 같은 일반적 클래스 코드에 abstract라는 키워드를 추가하는 거죠. 어느 위치에요? 바로 클래스라는 키워드 앞쪽에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객체 생성이 불가능한 클래스, 하지만 자식 클래스를 통해서는 간접적으로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게 뭐다? 바로 추상 클래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진 추상 클래스,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될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객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경우에 또는 스스로 존재하면 안 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자, 코드를 통해 이해를 도와볼게요. 자, 아래 코드는 호랑이, 토끼, 사자, 기린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잠깐 추상 클래스 설명에 앞서서 코드를 보다 깔끔하게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합시다. 자, 중복되는 필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걸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돼요. 자, 중복되는 필드 어떻게 제거한다? 바로 상속을 통해서 제거합니다. 어떻게요? 먼저 공통되는 부모 클래스를 추출하고요. 중복된 필드를 부모 클래스에 추가한 뒤 이를 상속하게 함으로써 코드를 간소화, 간략화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속을 통한 코드 개선이 끝났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추상 클래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 하나 하도록 하죠. 자, 동물이라는 동물이 존재합니까? 말이 좀 이상한가요? 자, 다른 표현으로 호랑이, 토끼, 사자, 기린은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입니다. 그쵸? 자, 하지만 동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물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물이란 단어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객체 또한 추상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객체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스스로 존재하면 안 되는 객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애니멀이라는 객체는 스스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신에 타이거, 라이온, 레빗, 지래프 같은 객체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abstrac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요. 자, 이러한 추상 클래스는 스스로 객체화할 수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abstract가 붙으면 애니멀이라는 객체를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또 실습을 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추상 클래스의 정의와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용해야 될까요? 자, 그 이유는 상속과 인터페이스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상속의 장점과 인터페이스의 장점, 각각 무엇입니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자, 상속의 장점 뭐죠? 바로 코드의 중복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 필드와 메소드가 중복된 경우 이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장점 뭐였습니까? 바로 다형성과 그룹화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다형성은 한 객체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성질이었고요. 그룹화는 다양한 객체들을 하나의 타입으로 관리할 수 있다, 묶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추상 클래스에 대한 정의, 그리고 사용법, 그리고 왜 사용하는가, 장점까지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loudstudying.kr 렉처스 303번 접속해서요. 같이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추상 클래스 추출하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실까요? 주어진 뼈대 코드가 출력 예와 같이 동작하도록
추상 클래스 드링크를 작성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추상 클래스 드링크를 추가하고요. 상속을 통해 중복 코드를 줄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출력 예를 볼까요? 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요? 주문이 되었다는 내용, 주문이 되었다는 문구가 이렇게 출력돼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뼈대 코드를 분석하고 이를 수정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메인 클래스부터 볼게요. 자, 메인 클래스 안에는 메인 메소드가 있고요. 메인 메소드의 첫 번째 부분에는 총 5개의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자, 뭐죠? 주스, 커피, 맥주, 워터, 티까지 5개의 객체를 생성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생성한 객체들을 추상 클래스 타입인 드링크를 통해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룹화된 코드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룹화된 객체들의 모든 주문 결과를 반복문을 통해서 출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주스, 커피, 맥주, 워터, 티까지 객체를 만들 수 있게 클래스가 존재해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주스 클래스 추가해 주고요. 다음으로 커피 클래스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비어, 워터, 자, 쭉쭉 가볼까요? 비어, 워터, 티까지 총 5개의 클래스를 이렇게 작성해 줍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코드를 수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죠? 바로 드링크 클래스가 없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추상 클래스 드링크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상 클래스 드링크를 선언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abstract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추상 클래스를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상속을 통해 중복 코드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스, 커피, 비어 가만히 보면 중복되는 코드가 너무나도 많죠. name이라는 필드, price라는 필드, name이라는 필드, price라는 필드, 필드뿐만 아니라 모든 메소드, ordered라는 모든 메소드가 다 중복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싹 지우고요. 부모 클래스가 되는 드링크에게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상속을 받게 해야겠죠. 자, 상속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tens라는 키워드에다가 부모 클래스 이름, 자, 우리 부모 클래스 드링크 이렇게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추상 클래스인 드링크를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자, 코드가 많이 줄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추상 클래스 드링크를 선언했고요. 다음으로 상속을 통해 중복 코드를 줄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 주문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문제. 비슷한 문제예요. 추상 클래스 추출하기 두 번째 문제인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여러분께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상 클래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웠고요. 다음으로 언제 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추상 클래스의 장점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었죠. 자, 이들의 내용들을 각각 리뷰해 보도록 하죠. 먼저 추상 클래스란 무엇이었습니까? 객체를 만들 수 없는 클래스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자식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것까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언제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됐습니까? 어떤 객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경우, 방금 우리가 풀었던 드링크 문제 같은 경우죠. 자, 드링크라는 클래스는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지 실제로 드링크라는
드링크는 없다는 거, 동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물은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상 클래스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abstract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abstract 키워드를 사용하면 추상 클래스가 되고요. 추상 클래스가 되면 다음과 같은 코드는 동작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객체를 직접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추상 클래스의 장점 계속해서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드 중복을 제거할 수 있다. 상속을 통해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다형성과 그룹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장점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코드는 그룹화 기능을 사용한 예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다음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제 사이트의 질문 게시판에다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상속과 인터페이스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홍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